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야기 이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가 참전하는 이야기까지 딱 말씀드렸는데 1915년에 참전을 하게 됐지요. 그 시기에 서부전선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서부전선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대표적인 전투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초반 1914년에 마른강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한 발 물러서게 되고요. 독일이 참호를 파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참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연합군들의 참호가 쭉 줄지어 서게 되죠. 이게 독일의 서부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참호는요,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바다로의 경주라고 해요. 북쪽에 가면 그 끝에 바다가 있겠죠. 바다를 향해서 참호를 파고 쭉 전선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서로 먼저 가서 우회를 해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회하기 위해서 북으로 전선을 올려가는데 이걸 바다로의 경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나마 당시 육지에서 우회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서로 우회를 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지역이 벨기에의 이프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프르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차 이프르 전투가 1914년 10월에 시작을 하게 되고 12월 가면서 전장이 눈에 덮인 바람에 전투가 소강하게 돼요. 그거를 1차 이프르 전투라고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이프르 지역을 영국 군대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전선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프르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쭉 가다가 이프루 지역에서 이렇게 독일 방향으로 돌출되게 되는데요. 영국군이 이 돌출부를 차지한 건 좋은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의 동쪽과 남쪽이 고지대인데 그 고지대에 독일 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 고지대에서 독일 군대가 그 아래에 있는 영국군을 내려다보는 형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국군은 피곤하죠. 그래서 1915년으로 넘어가면서 4월 달에 2차 이프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2차 이프루 전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2차 이프루 전투가 최초로 독가스, 즉 염소가스가 살포된 그런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5만 8천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한편 독일도 3만 8천 명이 죽는 피해를 봐요. 그리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이프르는 영국이 지켜내는데요. 이 돌출부가 조금 줄어들어요. 아무튼 영국은 이 이프르 지역 돌출부를 지키는 상황은 됐는데 피곤합니다. 독일이 고지대에서 자꾸 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군은 그 독일군의 위협 속에서 피곤하게 이 이프루 지역을 약 2년여 동안 그래도 지켜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프루 전투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독가스가 살포됐던 그런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베르댕 전투와 썸무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르댕 전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은 솜무 전투가 먼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솜무 전투는요, 연합군, 즉 프랑스와 영국군이요 1915년 말부터 계획을 합니다. 1916년 8월 초에 공격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솜무 전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독일이 선수를 친 겁니다. 독일이 선수를 쳐서 베르댕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전투는요 엄청난 소모전이었어요. 프랑스와 영국군이 솜무 전투를 계획한 것도 독일군을 소모시키기 위해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했었던 건데 독일이 선수를 쳐서 프랑스의 베르댕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도 독일 입장에서 프랑스 영국군을 소모시키기 위한, 특히 프랑스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일단 이 베르댕이라는 지역은요 프랑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새입니다. 중요한 요새고 옛날부터 아주 견고한 요새였어요. 1871년에 그때 당시
전까지 전개가 됐었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도 프랑스 군대가 끝까지 거기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 프랑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곳이 베르댕이라는 지역이었고, 당시 10개의 큰 요새, 20개의 작은 요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요새는요 계속 공사가 되어 왔고, 공법이 발전할수록 보강이 되어서 아주 튼튼한 요새들이 많은 지역이 베르댕이었습니다. 그 요새 중에 대표적인 게 두오몽 요새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베르댕 지역이요, 막상 1차 대전 중에는 그때까지는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했어요. 거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저 베르댕을 공격해서 점령을 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되찾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공격하면서 거기 점령하면서 프랑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되찾으러 오는 프랑스를 또 역으로 수비를 하면서 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르댕에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1916년 2월 21일 아침 1200문의 대포와 2500만 발의 포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포탄을 준비해서 베르댕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아데코르라는 그 한 지역에만 8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폭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또 이 폭격 중에 상당한 포탄은 불발탄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대대적인 공격을 했었고 프랑스는 대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튼 독일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는데 프랑스도 막강하게 맞서요. 그래서 이 베르댕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포탄으로 참호가 무너져 내려가고요. 그 참호에 있던 병사들은 매몰돼서 죽기도 하고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독일이 포스겐 가스라는 것까지 또 살포를 하게 돼요. 이 가스는 이 프랑스군의 방독면 필터까지 뚫고 치명적인 그 죽음을 주는 그러한 독가스였어요. 아무튼 치열한 공방전 끝에 프랑스 군인들이 37만 7천 명이 사상을 입게 되고요. 독일도 사상자가 35만 7천 명이 발생을 하는 정말 끔찍한 전투가 이 베르댕에서 전개가 됩니다. 무려 10개월을 싸웠어요. 10개월을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이 잠시 두오몽 요새를 뺏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프랑스가 이 베르댕 지역을 지켜내요. 이때 활약했던 프랑스 장군이 페탱이라는 인물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페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페탱은 이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지켜낸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게 되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가서는 나치에 협력하는 모습을 또 보인 바람에 프랑스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베르댕 전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이 프랑스와 영국군 입장에선 아까 먼저 솜무 전투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선수를 쳐서 베르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이래서 기획했던 솜무 전투를요, 한 달 빨리 7월 초로 땡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솜무 전투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독일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한 건데, 지금 프랑스가 베르댕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솜무 전투는 영국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주도한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중에 첫 번째 전투가 되는 거예요. 당시 영국군은요, 이 대륙 쪽으로, 프랑스 쪽으로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서 지원병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원병이 영국 본토에서만 지원병을 모집한 게 아니라 식민지 지역에서도 지원병을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지원병들은 전쟁 초반에는 우리 영국이 당연히 독일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리가 멋있게 자랑스럽게 이길 거야 라는 환상을 품고 전쟁에 지원
지원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상 전투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원병이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지원병 수급이 이제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때 영국은요, 징병제까지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징병으로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100만이 넘는 영국 병사들 중에는 지원병이 훨씬 비중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영국 군대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영국군의 주도로 7월에 솜무 전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8월에 계획했던 걸 한 달 땡긴 거죠. 한 달 당긴 이유는 프랑스가 베르댕에서 너무 압박받고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계획보다 빨리 솜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랑스를 공격하던 독일의 그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솜무로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솜무에 독일 군대가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솜무 전투는 1916년 7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 첫날 영국군이 당일날 5만 8천 명이 죽게 돼요. 공격을 영국군이 하는데 왕창 죽게 됩니다. 이유는 자, 일단 포격을 엄청 해요. 엄청 하고 영국군이 진격을 했는데 자, 이 포격이라는 게 독일군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병력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군의 이 포탄이 독일군 진지를 초토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상당수가 불발탄이었는데 이 포격에 그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 육군들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걸어서. 이러다 보니 독일군의 저항에 의해서 영국군이 크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초반에 기선제압을 못했고 독일군의 저항이 완강해가지고요. 이 전투가 1916년 11월까지 길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영국은요, 최초로 전차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영국 전차가 솜무 전투에 투입됐었던 이야기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영국 전차가 투입이 됐었는데 크게 써먹지 못했어요. 큰 활약을 못했고 이게 초창기 전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솜무 전투는 1916년 11월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서 또 전투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서게 되고 전투는 이제 접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군은요, 약 4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군도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크게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 23만이라는 설도 있고, 63만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독일이 입은 사상자 수가 솜무 전투에서 정확하진 않은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걸로 보여요. 왜냐면, 자, 베르댕 전투와 솜무 전투, 독일이 지금 연타로 지금 전투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 전투 모두에서 독일은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났어요.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났지만, 독일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타격이 커서 회복이 잘 안 되는데 독일이 입은 그 치명적인 타격이 더 컸던 거예요. 베르댕 전투에서나 솜무 전투에서나 연합국이든 독일이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솜무 전투까지 마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은 살짝 열세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왕세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 시작 때 있었던 정예병사들의 상당수가 베르댕에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솜무에서 죽었다. 그만큼 베르댕과 솜무 전투는 독일에게 타격을 주게 되는,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힘겨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부전선 상황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전개 과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